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포맷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강사나 그뭐 학생 교수 때 받으면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포맷 플랫폼 그야말로 다 달라다. 자 그러면 소환이 강신설 거기 써 있어요. 네. 강 밑에. 지금부터 우리 강신설 교수님이 20분간 SDG 강 교수님 오셨습니다. 강의하시려고. 끝났어요 이제. 네. 제가 1시간을 버텼는데 예.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SDG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중에 9번, 10번 발표를 할 강신설입니다. 예, 저는 현재 뭐 제가 ISESF 현재 CEO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저희 회사는 또 설명해드리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은 많이 되어 있는데 도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셔서 이제 익숙하시죠. 그 중에 오늘 발표 주제가 바로 SDG 9번, 10번입니다. 9번 목표는 회복, 즉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목표 10번은 국내 또는 국외 이 불평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좋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좀 매준말로 나눠놨는데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저희 KSDG와 또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 주로 이제 한국을 기본으로 해서 맥락을 좀 잡아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2000년부터 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 사이의 최대 공동 목표로 인류 보편적인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크게 타이틀로 해서 여기 안에 또 17가지의 목표들이 나눠지면서 각각의 또 세부 목표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핵심 정리를 해보면 간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또 뭐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해야 할 부분은 9번, 10번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혁신과 인프라, 아까 우리 주철 교수님 박사님께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의 어떤 증진 및 혁신을 촉진한다. 이렇게 크게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혁신이라는 표현을 저도 이제 단어를 들으면서 정말 혁신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DG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KSDG도 이 세 가지 인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UN SDG의 이행의 어떤 국내적 차원과 일부 또 국제적인 차원, 이 내용을 보면 타이틀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이행은 국제 개발 협력 기본 계획을 그 안에서 테두리를 두고서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도표 자료를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회적 공론화 SDG 이 포럼을 통해서 사회 관계, 뭐 이해관계, 관계 부처, 또 민관학 공동 작업반 크게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룹들이 이 사회적 공론화된 이 SDG 이 포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7가지 어떤 수행 목표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게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기존의 관계 부처나 이런 공적 기관들은 나름대로 또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 제일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이 이해자 관계자 그룹이에요. 이해관계자 그룹, 이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그룹 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을 이 지속 가능한 이 발전 목표 얼마나 최대한 또 내 의견을 또 제시하고 그걸 반영을 시키냐, 이것은 우리 또 개개인의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UN SDG 이행의 어떤 수준 목표에 따라 차이를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잠깐 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 어떤 데이터 값입니다. 여기 보면 색깔별로 지금 구분해놨죠. 우선 SDG 1번에서 3번, 4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9번 산업혁신, 사회기반, 시설 등은 나름대로 좀 고득점을 가지고 있어요. 90점을 지금 현재 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이 네 가지, 특히 SDG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완성이 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에 보면 SDG 이 기하 종식, 8번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특히 오늘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점수를 보면 80점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아까 말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 17가지 목표 중에 SDG 5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15번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의 또 이 결과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부 목표 9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목표의 주요 내용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기술 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표 9번입니다. 자, 주요 정책에는 5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소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 그다음에 혁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제조업, 제도약 및 서비스 사업의 고도화 작업, 그다음에 정부의 R&D 자금, 또 그런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얘기고요.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 확산 등이 또 한국에서 KSDG로 정책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캡처로 하다 보니까 좀 흐린데,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이건 지금 누구나가 또 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많이 발달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주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도전하기도 힘든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이 사회적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얘기하잖아요. 도로, 위생, 전력, 수도, 정보, 통신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필수적인 물리적인 기초 환경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23억 명의 인구가 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23억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죠? 지구 76억 되나요? 그 중에 23억이 이 위생시설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어렵다. 또 개도국에 사는 26억 명의 인구는 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이 거시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SDG에 정말 특히나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이제 2019년 기준이긴 합니다. 이 2G 네트워크 안에서 겨우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밖에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신천지죠, 신천지,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도로 교통 시설, 뭐 자원 수급, 원활한 에너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 발전 목표 사업은 양이 좀 있는데요.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뭐 빨간색만 좀 잠깐 볼게요. 9가지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도모 안에 크게 또 11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목표 설정해 놨죠. 그 중에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복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또 2030년까지는 국가 상황에 맞게 지금 가장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고용과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이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의 산업체와 기타 뭐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좀 원활히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뭐 미타 열악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데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또 산업을 개편해서 이것들 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게 이번 9번의 목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 개발도상국에 보면 이런 인프라 시설은 부족한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원이거든요, 자원. 그래서 지금 이 보상무역이나 구상무역이라고 그러죠. 어떤 우리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상호 보완적인 어떤 공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간다면 이 목표도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가장 병폐를 일으키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나라가 있죠. 우리 이웃 나라. 일본 말고도 큰 나라 있잖아요. 큰 나라. 중국이 요즘 많은 아프리카에 가서 투자도 많이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지만 결국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막말로 지금은 배째라시는 식으로 나 빚 못 갚아 막 이런 식으로 손을 드는 나라도 생기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서로 공생하는 어떤 구상무역의 어떤 그런 공생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탈이죠. 강탈해가는 그런 구조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같은 중국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는 반대로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도 정말 그런 기본적인 아까 인프라 이 사회 기반 시설을 먼저 중심해서 그 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키워주고 이끌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반대급부로 좋게 평가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이것을 수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 세계 광대역 이동통신망의 미접속 상태가 16%래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쪽 보면 인프라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40%가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접근성 자체도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의 빠른 성장세로 2005년도에 이 국내 총 생산 이 GDP라고 그러죠. 이게 증가를 했고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다음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 산업이 발달할수록 고용 창출은 늘어나니까 아주 긍정적인 또 효과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요. 세계 90% 이상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 산업 공정, 특히 제조업, 예,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려면 이 중간에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제조업들이 튼튼해져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최빈도국의 어떤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특히나 이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좋은 식품군, 이 농공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중산층 국가는 빠르게 성장하고 국제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수도 국가에서는 자 보면 농업 생산 중 시설을 통한 가공이 이 30%에 불과했어요. 개발도상국이. 이게 자기들이 생산해 놓고 그것을 2차 산업, 3차 산업 발전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1차 산업에 머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고수도 국가일수록 이런 것들을 어때요? 재가공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비중이 98%가 넘는다는 거죠. 결국 이런 SDG를 통해서 그런 저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어떤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이 되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략히 전략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가운데 거 한 번만 볼게요. 이러한 전제 아래 SDG 9는 보건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SDG 10번. 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좀 지루한 내용인데 이거 다음에 이제 표로 간략하게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세부 목표를 보면 이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 임금, 사회 보호 정책을 강화해서 인권 중심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네. 이제 불평등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그죠? 다양한 불평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남녀 관계, 뭐 지위 관계, 어떤 경제,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주요 정책으로 뽑아놓은 것이 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 서비스, 그다음에 직업의 재활 지원, 뭐 고용보험, 산재, 사각 그 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민 정착 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깨어나고 많이 지금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부 항목 사업들이 있고요. 2번을 한번 볼게요. 가장 이제 요 불평등 부분이 많이 나타난 부분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뭐 출신, 종교, 혹은 뭐 어떤 경제적인 또 그 환경들, 그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평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이거 이제 뭐 도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치와 현황을 좀 볼게요. 보니까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최빈도계국에 생산된 제품의 관세 면제율이요. 2010년도에 20% 증가해서 2016년도에는 64.4%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관세를 많이 안 낼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만큼 서로 교류가 많이 왕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 20% 어린이들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5% 어린이보다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뭐 최대 5배, 3배, 또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중간 소득이 50% 이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고, 그 다음에 10억 명의 장애인 인구 중 80%가 어디 살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도표를 해놓은 건데요. 전국 성인 통해서 복지 의식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힘들다, 국가 책임이 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 높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나라도 경제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보다 긍정적인 모습들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보면 대륙별 백신 접종률만 봐도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이런 차이들을 도표로 보면 북미 77%, 유럽 74%, 남아메리카 49%. 이렇게 대륙별로 백신 접종률이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인 거죠. 어떤 이유에 있어든.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이 SDG인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갈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이 3요소,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제 도표로 잠깐 보면은요, KSDG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크게 도표를 해놨어요. 가장 큰 게 이제 환경,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서로 어울려져야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가 되고 또 견딜만하고 실용적이면서 서로 공정한 이런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DG의 5가지 이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환경보호, 그죠? 아까 ESG 말씀하셨는데 환경, 그 다음에 경제 개발, 사회 발전, 그 다음에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서 평화, 그죠? 그게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파트너십, 그래서 서로 어떤 지구촌은 하나가 되는 협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유엔이잖아요. 그래서 유엔도 평화를 기념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또 유엔이고 거기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KSDG가 또 지속 가능한 목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 들으셨어요? 네. 예,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시고요. 어때요? 지금까지 강의하신 분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다르게 듣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준비를 하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라 그러면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해봤던 사람들은 쉬운데,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내라 그러는데 오늘 오전 11시 정확하게 11시까지 딱 한 사람이 제가 누른 과제대로 다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근데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질질 끓으면 내년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그냥 디리기 파면은 금방 해요. 자료 찾는 법 제가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정리도 어떻게 하는 거 정 못하면 어디 가세요? 구글 들어가서 폼을 뺏겨서 거기다 따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질은 안 따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질은 안 따진다. 정리하고 쓰고 찾는 거 그것만 훈련되면요, 나머지 질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분간 한 10분 조금 더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이제 메타버스도 오늘 종강이죠. 그러니까 혹시 메타버스 관련된 책 한 권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올렸어요. 책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읽는데 2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물론 내가 빨리 읽는 습관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것도 2시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쓴소리 하는 게. 제가 일부러 시간까지 적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얼마에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책을 우리 김용관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2권을 받았는데 한 권은 시중에 안 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문해야 되고 하나는 시중에 파는 책이었고 그래서 시중에 파는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여러분들의 편한 책을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 책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근데 김학년 교수님이 선택해 준 것이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는 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읽기가 편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